자, 13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 때는 감가상각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2교시 때는 우리 이제 접대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는 거네요. 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접대비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의가 접대비란 접대비, 교재비, 명목에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를 지출을 했다면, 자,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어떤 특정인한테 기속이 되었다면 그때 접대비로 보는 거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기부금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을 했다면 강고선전비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출한 게 강고선전비냐, 접대비냐, 또는 기부금이냐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강고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고 비용에 대한 한도가 없고, 접대비와 이 기부금은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요 금액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특정인한테 증정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개당 1만원 초과하면서 인당한테 기속되는 게 연간 3만원 이하면 강고선전비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정인한테 기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당 1만원 초과이면서 인당 연간 3만원 이하면 강고선전비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부가가치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대비 관련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죠. 이 불공제 세액만큼 접대비로 또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도 우리 접대비에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사례가 요거와 관련된 사례예요.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 우리가 접대비로 잡아준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자, 현물 접대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전이 아니고 현물로 제공을 했다. 그럴 때 이 현물 접대비를 금액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현물 접대비 평가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 높은 것을 접대비 상당액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시를 볼게요. 자, 구입을 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상품을 고객사에게 선물로 제공했다, 그죠? 사업상 증여, 그러니까 간주 공급이 발생했네요. 자,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계 처리를 했대요. 자, 장부가액이 100만원이니까 상품이 100만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시가의 10% 곱한 금액을 부가세 예수금, 그러니까 매출세액으로 잡아놨네요. 자, 그래서 총 112만원을 접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빠졌죠. 부가세 예수금은 잘 잡았는데 이 접대비가 잘못 잡혔어요. 왜요? 시가 120만원을 우리 천물 접대비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만원치 물건 가격을 접대비로 보고 거기에 매출세액 12만원을 또 접대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2만원이 우리 접대비로 봐야 되는데 지금 회사가 112만원을 했기 때문에 접대비를 한 번 더 20만원을 계산해 줘야지 132만원이 되겠죠. 상품하고 부가세 수금은 건들 거 없고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계정이 하나 더 나오네요. 물론 이것을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세법상 회계 처리했을 때 상품 처분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20만원 더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무조정이 들어갈 때는 비용, 요 접대비 비용과 상품 처분 이익, 수익이 동시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손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하지 않고 접대비 해당액만 132만원으로 수정을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접대비는 언제 우리가 기속이 되느냐? 접대 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송금 기속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접대 행위를 하고 X2년도에 결제를 해 줬대요. 그럴 때 회계상 회계 처리를 접대비 5만원, 미지급 비용 5만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게 12월 31일 날에 발생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우리가 1월 달에 X2년 1월 달에 결제가 되겠죠. 그때는 미지급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법상 또 이 송금 기속 시기를 접대를 한 날을 기속 시기로 보기 때문에 세법상 회계 처리도 회계상 회계상 회계 처리랑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X1년도에 접대비 해당액이 5만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X2년도 자, 미지급 비용이 결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무조정 없고 접대비 해당액은 X1년도에 기속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네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세무조정 관련된 건데요. 자, 세무조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접대비를 먼저 직부인합니다. 두 번째 접대비 한도 계산합니다. 세 번째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자, 1단계에서 접대비 직분이라고 해서 접대비가 아는 것은 그냥 바로 빼버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적 사용 경비라든가 가공 접대비 같은 것들이에요. 자, 요것은 요거 있죠.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주나 임원, 만약에 우리 경조사비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임원 가족과 관련된 어떤 그 뭐 결혼식이라든가 또는 그 상이당해서 임원 가족들한테 부담해야 되는 것을 우리 임원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법인이 지출했다. 그러면 사적 사용 경비죠. 그러면 상여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먼저 이런 사적 사용 경비나 가공 접대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중요하지요.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접대비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건당 접대비가 1만원 이하는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액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1만원이 초과하는 거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이고요. 경조사비가 아닌 접대비, 건당 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할 때는 적격 증명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미수치가 되게 되면 전액 송금 불산 입찰이가 됩니다. 그때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격 증명 서류의 범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적격 증명 서류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자, 접대비 적격 증명 서류 판단할 때, 자, 신용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의 하나입니다.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부는 적격 증명 서류 이거 미수치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 사용한 카드는 1만원 이하면 인정이 되는데 1만원 초과한 거는 전액 송금불산입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 접대비를 직부인을 하고요. 자,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1만원 초과 분이라도 적격 증명 서류 수치 여부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우리 현물 접대비 있죠.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적격 증명 서류 수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채권 포기액 같은 것들, 그리고 국외에서 사용했던 거, 그리고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했는데 요게 송금증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적격 증명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하는데 접대비 한도액은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더한 걸 합한 금액이 됩니다. 1번이 일반 접대비 한도이고요. 그리고 2번이 문화 접대비 한도입니다. 자, 우리 기본 한도. 자, 기업 플러스 니은이죠. 자,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에요. 이게 2020년부터 중소기업은 2400만원이 아니고 3600만원이 한도가 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수를 안 보내주면 되는 거죠. 자, 수익금액 한도가 추가적으로 한도액이 더 늘어나죠. 일반 수익금액에다가 적용률 곱한 거, 특정 수익금액에다가 적용률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수익금액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특정 수익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 수익금액에서 특정 수익금액을 차감하면 일반 수익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적용률이 있습니다. 적용률. 자, 수익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 만분의 30입니다. 자, 여기에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전에는 만분의 20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접대비 관련된 게 중소기업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그리고 만분의 20에서 만분의 30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도의 계산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첫 번째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면 돼요. 자, 하지만 자산 계상분이 있다고 하면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산에서 직접적으로 까버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자, 접대비가 80 있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40원이 있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을 구성하는 접대비가 25가 있고, 건물로 들어간 게 15가 있어요. 그런데 접대비 한도액이 30이라고 했을 때 50이 한도 초과가 났죠. 자, 그럼 잘 봐요. 자, 50 전부 난 거 기타 사유출로 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10만큼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은 판매 관리비 40, 그러니까 40 넘은 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50 안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도 초과액 구성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세무조정 좀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겠죠. 자, 이렇게 알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먼저 열어볼까요? 자, 불러봅시다. 그런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익 금액이 100억 이하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공부한 적용률 10,000분의 30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고 상품 매출액은 15억 원, 제품 매출액은 19억 원, 합쳐서 34억 원. 네, 맞네요. 자, 그런데 상품 매출액 15억 원 중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5억 원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5억 원을 입력해 줄게요. 자, 그래서 총 34억 원이 구성되고 일반 수익 금액은 29억 원으로 듭니다. 자, 우리 현물 접대비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시가와 원가 중 높은 금액을 우리는 현물 접대비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부가세의 수금은 시가의 10%로 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상품은 원가를 써버렸네요. 그래서 51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차변에 자, 우리 접대비가 660만 원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자, 상품은 그대로 450만 원까지겠고요. 그리고 부가세 수금 60만 원이 달라붙어 있고 상품 처분이익 자, 요 차액을 적어주면 되겠죠. 50만 원이죠. 자,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요 란이 하나 있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죠? 접대비를. 자, 그런데 어느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 광고선전비에 포함되어 있대요. 광고선전비. 자, 그런데 광고선전비가 판매비와 관리비네요. 요렇게 확인 눌러서 자, 66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 기준금액 초과액에서 여기에다가도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2번 됐고요. 자,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대요. 자, 카드 사용 내역이 있네요. 자, 1만원 초과분이 있고 1만원 이하분이 있네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1700에 25만원, 접대비 여기 판간에 1725만원 금액이 잘 들어가 있네요. 자, 제조경비 2400만원에 40만원, 그래서 2440만원이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경조사비는 없고 국외지역 농어민 없고요. 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이네요. 자, 이게 무엇이냐?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그러니까 우리 적격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거. 자, 우리 임직원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때 1만원 이하분은 인정을 해주는데 1만원 초과분은 못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직부인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제조경비에서 임원카드 사용액 300만원, 그리고 판감이 200만원, 요것도 지금 잘 들어가 있네요. 지금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복리후생비 판관비로 쓴 계정에 접대비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대요. 이는 전액 지출 건당 1만 원 추가 금액이며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네요. 그러니까 부인되는 금액은 없고 이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변경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접대비 계정에 있는 금액을 끌고 와야 되겠어요. 자, 판관비죠. 그리고 밑에도 적어주고. 자,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우리 수익 금액도 맞고, 그리고 각 계정 감액별로 들어가 있는 금액도 우리가 오류를 다 잡아내었습니다. 자, 우리 신용카드 미사용 부인에 요거를 우리 세무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 보면 법인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대한 세무 조정은 합계 금액으로 하나의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제조 300만 원 부인하고 판관비 200만 원을 부인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500만 원 하나로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을표에서 우리가 금액을 잘 입력을 했죠. 자, 그럼 가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우리 한도 초과 금액을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보자. 우리 접대비 한도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단계 뭐부터 하라고 했죠? 자, 접대비. 자, 직구인부터 하라고 했죠? 이때 자, 우리 사적 사용 경비 없어요. 자, 우리 신용카드 미사용에 있었죠. 자, 여기에 송금 불산이 처리를 해주고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요거 송금 불산의 500만 원. 자, 요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 해주면 되겠죠. 자, 2단계는요. 자,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접대비 한도액은 아까 전에 어떻게 배웠죠? 자, 일반 접대비에다가 문화 접대비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번 일반 접대비는 이렇게 계산이 돼줘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2,400만 원이다. 그죠? 2,400만 원 더하기 자, 29억 원 29억 원 곱하기 적용률을 써줘야 돼요. 자, 이 적용률이 만분의 20입니다. 그죠? 만분의 20 그리고 더하기 자, 이번에는 우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적어줘야 된다. 그죠? 자, 5억 원 곱하기 만분의 20이죠. 그리고 특수관계 거래는 그 디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10%를 곱해줍니다. 이게 우리 일반 접대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2,400만 원 더하고 29억 원에 곱하기 10 나누기 2만 해주고 그리고 5억 원에 곱하기 10 나누기 2만을 곱하기 0.1을 해주고 나면 금액이 다르지? 2,400만원 680만원 자, 29억 원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때 요거 우리 풀이 한번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